그래 어쨌든요. 이제 19년 이제 연말부터 이제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재건축하겠다고 네. 그 통보서 받은 그 상황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0년 갱신 요구권 보장이 원칙적으로 되고요. 네. 그거는 10년 갱신 요구권은 뭐 확정일 적어주신 거 보니까 뭐 확정일자를 다 받았기 때문에 된다 이랬는데 확정일자하고도 관계 없어요 그런 거는. 아, 예, 네. 그런 건 이제 확정일자는 경매됐을 때 우선 변제권 네.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한 제도고 네. 저 그 갱신 요구권은 심지어 그 사업자 등록도 안 해도 되고 그런가요? 확정일자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요건이 아닙니다. 예. 네. 그냥 임차인으로서 그다음 또 뭐랄까요 이게 그 환산보증금 기준 네.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네. 그냥 그래서 다만 이제 예외 사유가 없어야 돼요. 네. 차임 연체가 3번 이상 됐다거나 네. 등등 그런 예외 사유는 혹시 걸리는 거 있어요? 연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산보증금 초과하더라도 10년이 보장이 되나요? 그렇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이게 상가임대차.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게 지금 약간 절반 정도 아시는 셈인데 그런가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된 제도가 10년 갱신 요구권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그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만 보호하는 제도가 있고요. 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갱신요구권은 그 아까 이제 초과하더라도 보호하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관계 없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갱신 요구를 이제 못 받아준다. 네. 갱신 요구는 하셨어요? 이제 6월 1일부터 어, 6개월 전이 돼가지고 만기가 언제죠? 만기가 1월 30일이요. 이제 6개월 전이면은 5월 30일이 언제라고요? 1월 30일? 11월 30일. 11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6개월 11월 전하면 30일이 5월 6개월 30일. 전이니까 6월 달부터네 그죠? 네,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아서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6월이구나.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네. 시작 카운팅 하는 거다, 네. 그죠? 근데 조금 상대방 통고서 일찍 왔네, 그지? 네. 요거는 이제 갱신 요구는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명시적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네. 변호사 통해서 이제 그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우리는 갱신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은 거절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뭐 이렇게 받아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저 뭐 법에 나와 있는 예외 사유 중에 하나를 거론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제 우리가 그 법을 한번 보셨죠? 네. 법 그래도 한번 잠깐 볼게요. 설명을 위해서요. 네. 요 부분 이제 예외 사유 네. 몇 가지 이제 적어놓고 있는 8항까지가 있네요. 8호까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7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그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 이제 요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을 포함한 설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요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런 걸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항을 거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로 간 거예요. 가도 약간 언뜻 언급을 하더라고요. 가도 내용증을 보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닌 게 네. 명백하잖아요. 네. 네. 임대차 계약 체결 네. 당시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을 포함한 설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네. 그냥 그거는 슬쩍 그냥 구색 갖추기로 언급하는 정도고 네. 실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나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미리 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하고 나하고 차이가, 미리 뭐 고지할 필요가 없이 현재 이 상태에서 건물이 찌그러져 가지고 뭐 이제 부서질 우려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이제 갱신 요구 안 돼 이런 건데, 그거는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예. 예, 실무상으로는.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뭐 안전 등급에서 뭐 D 등급, F 등급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네. 뭐 건물이 완전 소위 말하면 좀 썩은 건물까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상대방 입증 책임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뭐 우리 말고 또 다른 임차인들이 있나요? 여기 이제 저희가 18개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다 내보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이제 지금까지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나왔어요.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정상적으로 영업이 된 그런 건물이면은 썩은 건물이라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걸로 짐작해 보더라도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제 협상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네. 소송하고 협상하고 뭐 그런 절차를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임대인이 직접 하진 않는데 음. 이제 거기 건물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리소장이라고 하시나? 관리소장 직책 가지신 분이 그분이 대리인인지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는데 좀 이제 얼마 정도 받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음. 계속 넌지시 언급을 하더라고요. 음. 문서를 준 건 아니고 음. 뭔가 떠보는 식으로. 하여튼 열 몇 개 임차인이 있다가 4개 말고는 다 나갔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 10년 그 전에 계약해가지고 뭐 5년 요구할 수 있어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게 다 끝나신 분들은 그냥 한두 달 정도 임차 요 하여튼 정도 지금은 면제 좀 받고 건물이 들어가셨고. 약간 비어가는 상태. 그쵸. 이제 그런 4개 상태죠. 나왔어요. 18개 중. 이제 되게 난감하죠, 그때는. 저도 네.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보면은 그 임차인 쪽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임대인 건물주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도가 참 어려워요. 이런 세입자가 많은 건물은 요령이 조금 필요한데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법적으로 내보낼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되게 난감해지거든요. 건물은 다 비어 있고 재건축은 안 되고 네. 사업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이사비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관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은 이제 그 협상 나서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압박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담을 주려고 네.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거 잘 하셔야 되죠. 소송을 떠나서 어쨌든 그 협상의 어떤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내용 증명도 아까 네. 우리가 당장 보내야 될 게 지금 갱신 요구라고 하는 그 내용 증명이잖아요. 네. 통고서. 그것도 이제 변호사 명의로 그렇게 보내면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거짓말 쳐서 구라쳐 가지고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네. 이런 걸 좀 깨닫게 하는 게 네. 그래야 협상이 조금 어떤 진정성 있게 네. 아니, 우리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못 맞춰주게 되면은 못 내보낸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택도 아닌 금액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겉도는 거죠 뭐. 네. 그런 이야기 해봐야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는 10억 요구하는데 저쪽은 1억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 9억을 언제 어느 세월에 메꿔요 그걸. 바로 뭐 5억 7억 이렇게 나와줘야 이제 대화가 진전이 되죠. 대신에 이제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뭐 별로 우리가 이게 뭐 협상이 잘 못 돼가 재판으로 가면은 어떤 뭐 상당히 불리할 소지가 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별로 안 보이네요. 네.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압박을 해도 그냥 음, 갱신 요구권 행사하고. 보통은 이제 저도 그 건물주 쪽에 건물주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그 자기 활용 목적이 있잖아요. 부숙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 사업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명도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보통 이제 뭐랄까 그
건물을 마음대로 뭐 훼손했다라든지 개조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직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보통 장사하다 보면 이제 그게 생기거든요, 그게.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물고 늘어지고 어쨌든 빈틈이 있어야 네. 무언가 이렇게 흠이 있어야지 협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재판하더라도 혹시나 저것 때문에 뭐 우리가 그냥 빈털터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도 양보를 하거든요, 임차인이. 네. 예, 아직 그런 건 뭐 없어 보이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갱신 요구하고 기다려 보는 거죠. 아, 그냥 딱 그것만. 예, 예.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법적인 권리야 뭐 우리는 장사를 더 할 수 있는 네. 10년에 걸쳐서 더 할 수 있는 권리 그거니까. 그다음 그거 끝나면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네. 또 그것도 받아 나갈 수 있는 권리 시험 끝나고요. 끝나고 네. 나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강하죠 사실은. 네. 그 10년 되면 털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금 회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주장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네? 작년에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았대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안전조치를 구청에서 하라고 그래서 네. 자기네들이 했다. 어디 있어요? 여기 국가안전대진단? 그런 게 또 있나? 통고서에 있다고요? 통보선이 있어요. 그 3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3번. 이거를 아까 그 상가 건물 임대차로 뭐 10조이랑 7호 나목인가요? 그거를 네, 하여튼 뭐 지금 그건 약간 뭐 그거는 네, 이제 은연 중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케이스의 문제라서 네, 그게 이제 아까 법에 거기에 충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제 쉽지 않죠, 어쨌든. 왜냐하면 아까처럼 네, 상식적으로 그게 오래된 건물은 다수 균열이 존재하고 뭐 네, 물 새고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그 곧 부서진다라고 하는 그런 별로 이를 쓰는 그대로 그런 결론으로 할 수는 네, 없거든요. 네. 장사를 그동안 해왔는데요, 뭐. 네. 그렇죠. 그냥 주장 한번 해본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받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재건축 안전진단의 그 D등급, 2등급이랑 전혀 다른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 판단도 좀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그 재판을 좀 가봐야 될 거예요, 아마. 재판을.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저 어떤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만약 그 안에까지 우리 기준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재판을 가서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감정 결과라면 네, 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야 우리도 조금 저기 주장 이런 부분을 조금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네.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그 재건축 할 만큼 노후가 됐다는 거가 충분히 주장 증명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저런 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거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잘 인정이 안 되는 편입니다. 네. 아까 그 나목에는. 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진짜로 그냥 갱신 요구권을 매년 이렇게 행사하면 10년 동안 영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갱신 요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갱신 요구하고 협상이 안 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제기. 그렇죠. 네. 건물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협상을 하다가 네. 재판 없이 협상을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재판을 해서 재판을 끄집어 와가지고 뭐 네. 아까 동작구청에 뭐 사실조회도 하고 또 감정 신청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나아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쨌든 입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란 그죠. 말이에요. 네. 그래야 우리도 이제 우리 요구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네. 재판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그 저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는 없죠, 네. 우리가. 물론 뭐 지금 뭐 아주 흡족한 조건으로 상대방이 제안을 한다 네. 그러면야 못할 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니까 오셨겠죠, 당연히. 일단 법적으로 10년을 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그 전에 소송 제기하실 것 같다는 말씀. 금방 들어옵니다. 네, 금방. 저는 이제 그렇군요. 제가 같으면은 네, 협상하고 소송을 병행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괜히 이제 이렇게 툭 던져보고 이렇게 시간 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예요. 임대인증서요. 그렇죠. 네, 어. 우리가 재판도 생각보다 그 빠르지 않다. 재판이 항상 이렇게 그 생각보다 늦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재판이. 네, 네. 아, 재판이 오래 오래 걸린다고. 걸리거든요, 네, 재판이. 1심 하는데 뭐 1년씩 이렇게 막 걸리면 너무 답답해들 합니다. 네, 무슨 재판이 저렇게 뭐, 한 번 속행하면 한 달씩 이상씩 걸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재판 절차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라도 좀 빨리 해야지, 네.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 그쪽에 소제기를 해가지고 소송을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1년 보시면 돼요. 1년이요. 예, 예, 1년은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쪽에서 2월 16일 정도에 음, 그 어떤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진짜로 재건축을 할 의지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예. 하려고 그러네요, 보니까 뭐. 네, 신탁 등기를 그거는 했더라고요. 뭐 재건축 안 하는데, 그, 뻥으로, 네, 거짓말로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네, 세입자 내보내는 걸로 봐서도요. 네, 그렇죠. 즉, 자기가 재건축 하든지, 네, 아니면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세입자 명도를 꼭 요구하든지, 네. 그런 정도는 되겠네요.